관련된 거를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혹은 마케팅이 아니라 뭐 영업 쪽, 파이낸스 쪽 일하시는 그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여름에 경력성이 사실 좀 보이셔야 돼요. 업무 경력은 없을지언정 학교에서 뭐 했다. 혹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봤다. 그리고 외국에서니까 당연히 영어 보죠. 영어 누군가 질문하셨던데 토익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는 거. 어차피 왜냐면 적어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 외국에서 한 번 이상은 100% 영어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생존할 수 있는 영어 수준, 네이티브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드는 외국 회사들이. 왜냐면 얼마 전에 저희 한 5년 차 정도의 브랜드 쪽 담당자를 뽑는데 한 명이 5개국어를 한대요. 별 필요 없거든요. 그건 정말 필요 없어요. 그분은 통역한 쪽 가세요. 아니면 뭐 약간 모르겠어요. 이런 미디어 쪽, 저널 쪽으로 가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뭐 독어를 하면 좋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도움은 돼요. 근데 그게 머스트는 아니고 영어하고 한국어. 한국어가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품 보시면 거기에 피어나는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TV 광고에 나오는 카피들 정말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어 잘해야 돼요. 근데 그 5개국어의 그분은 언제 한국에 왔대더라? 그거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국말이 능숙치가 않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마케팅을 하는 데는 이 사람은 너무 결격사유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영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 그럼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냐고 가끔 하는데 말하는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영어 표현은 살짝 서투르지만 머릿속으로 똑바로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건 판단이 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니까 뭐 스코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마케팅이라고 한 쪽에 관심이 있다면 뭐 공모전 뭐 이것저것 대학생들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들 이런 걸 다 해보세요. 가능하면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을 그냥 인크루트 사이트 보고 외국 회사들아 뭐 누가 한 말을 뭐 얘기하러 온다네? 그래서 한번 와봐야지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즉 아직 내 길이 뭔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분들이야말로 제 생각에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제발. 그래야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한 것 중에 분명히 선을 그은 거 IT 교육을 한 달 넘게 했기 때문에 저는 IT가 아니다라는 걸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못해서 되게 배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주위에서. 그러니까 왜 나를 뽑았는지 나도 사실 잘 몰랐는데 여하튼 뽑아줘서 감사하게 돈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으면서 난 나름 머리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머리는 거기에 잘 안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T가 아니라는 걸 제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직난에 시달려서 IT를 다시 가긴 했지만 여하튼 저는 그래서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첫 단추 잘못했구나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들 사실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정말 이것저것 해보시는 거. 뭐 마케팅 수업 들었던 것도 제가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였고 제가 그쪽에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실험적으로 테스트해본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막 학교 다니면서 아까 공부는 안 하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다고 그랬는데 동아리 하면서 뭐 콘서트 같은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이걸 하면서 저는 제가 느낀 게 되게 꼼꼼하게도 잘 챙기지만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세요 라는 시키는 걸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주를 안 했거든요. 근데 시키는 걸 잘해서 뭔가 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사장이 되어야 될 건데 사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키는 것도 잘할 그런 능력이 있다. 약간 기획력이나 약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뭐 짧지만 그 어학연수 기간 동안에 특히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럽 애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되게 좋을 건데 제가 영국 공주였어요 별명이.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볼 때 되게 유럽 애들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네? 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잘 몰랐던 그런 제 안에 있는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은 언제나 되는 건 맞는데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긴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 수십 번 하다 보면은 이때 무슨 말 해야 될지 대충 감도 오고 질문하는 게 빤해요. 근데 이제 회사가 다르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누구나 긴장을 해요. 긴장하지만 딱 시작은 긴장이 되되 중간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질문 하나가 딱 건져오면 그걸 잡으세요.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릴렉스한 분위기로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을 시키셔야 돼요.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11년 차지만 회사 옮긴다고, 그러니까 니베아 올 때도 기억나는 게 한 4번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할 때마다 긴장했던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안 됐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 판은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딱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의 길을 잡아놓고 이걸 내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흐름이 내 중심으로 와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인터뷰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오신 중에 돈하고 좋아하는 일 중에 뭘 선택하시냐고 누군가 쓰셨더라고요. 그거 쓰신 분 누구세요? 안 오셨나요? 근데 저 같으면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잘 하시다가 보면 매년 그 퍼포먼스 리뷰를 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위 저희가 말하는 시장에서 조금 유명해지면 스카우팅이 계속 와요. 그러면 사실은 언젠가 연봉을 딱 뛸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와요. 근데 그 단기간 연봉 여러분 그 뭐 10% 오른다면 한 달에 얼마 더 받으실 것 같아요? 보통 안 돼요. 그 직장인들 막 해마다 연봉 인상률 얼마냐 신경 쓰는데 그 월로 따지면은 정말 얼마 안 되는 푼돈 추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봉은 삶의 정말 절박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에 대해서는 사실 살짝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 취직을 하기 위한 탑10 리스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니라 중간에 말씀드렸죠? 네트워킹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제 만날지를 타임라인하고 같이 정리를 하세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지. 즉, 내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 특히나 많이 만드세요. 그래야 가지치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역량이 맞는,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 공모전을 하든 어디 인턴을 가든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런 조그마한 기회조차도 그렇게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력서, 레주메에 쓸 수 있는,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꼭지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못하시면 잘하는 친구의 그냥 어필하러 가세요. 같이 하세요. 이름이라도 올리세요. 그건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분명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하시다 보면 뭔가 내가 만든 거라는 게 조금씩 이제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걸 해서 뭘 할 거냐?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되고 그 인더스트리가 어떤 건지 아셔야 되니까 뭐 인터넷 서치를 하시든 사람을 추가로 만나든 해서 그 회사에서 아주 빠삭한 정보를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기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인터뷰 준비한다 그러면 A라는 회사 갔다가 B라는 회사 갔다가 인터뷰 내용 똑같고 그 여러분들 쓰시는 그 레주메, 이력서 내용 똑같고, 그러니까 별반 차별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경쟁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 시나리오는 사실 한 가지만 만드는 건 너무나 어렵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정해지는 것도 아닌데 한 5가지는 만드세요. 적어도 만드셔서 내가 이때쯤에는 뭘 할 건가,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고, 뭐 어떤 포지션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한다면 결혼해서 누구랑 어떤 사람하고 살고 있을 테고,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일만이 아니라 내 라이프에 뭐가 중요한지라는 걸 다 섞으셔가지고 그런 3, 5, 10, 20, 적어 20년 이후까지는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후배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렇게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옵션을 만들어 놓으라고.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나리오 한 5가지 만드시면 약간 뭐 1년, 2년의 갭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40이 될 때는 시나리오가 뭐 5가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3가지 이내로 압축이 될 거예요. 이미 어느 부분에서 경력과 실력을 쌓은 인물이기 때문에 점점 그 길의 최고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만 남아있는 거지, 거기서 나는 갑자기 의대를 가고 싶다. 40에 의대를 갈 수는 있죠. 머리 나쁘잖아요. 40이 힘들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완전히 터닝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닥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직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잠재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더 하시고, 힘들어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스트레스도 즐거운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냐면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더 어리시잖아요. 어리시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게 더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그런 즐거운 스트레스 속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